스칸디나비아에 요 레밍이라는 들쥐가 살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들쥐인데요. 요 들쥐는 번식력이 너무 좋아서 통상 쥐가 그 새끼를 낳을 때 2마리 내지 8마리의 새끼를 낳는답니다. 그런데 요 녀석은 출산을 하고 2시간 후에 다시 임신을 해요. 그래서 아주 이 개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3, 4년 만에 한 번씩 집단 자살을 한답니다. 지금 요게 집단 자살하는 모양이거든요. 이게 아주 장관이랍니다. 수십만, 수백만 마리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생태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아니, 이 녀석들이 왜 집단 자살을 할까? 그래서 처음에 생각하기는 개체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먹을 게 부족하므로 늙은 쥐들이 후손을 위해서 집단 자살하는 것일 게다. 이렇게 추정을 했어. 그렇게 추정을 하니까 뭐가 이상해? 그러면 쥐도 인간처럼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냐? 다른 놈을 위해서 늙은 놈이 죽어준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쥐가 무슨 놈 그런 생각이 있어. 그래서 다시 연구를 해본 결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이놈들은 후손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대단히 근실하고 그래. 바로 앞밖에 못 봐.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여기가 바다인데 조그마한 호수인 줄 알고 뛰어내려. 그러면 뒤에 놈들이 다 뛰어내려. 그래서 다 바다에 빠져 죽어. 그러니까 집단 자살한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판단 착오였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연구를 해보니까 이 녀석들이 속도가 너무 빨라. 그래가지고 앞에 놈이 안 뛰어내리려고 해도 뒤에서 계속 밀어제껴가지고 다 빠져 죽더라 하는 거야. 다 빠져 죽어.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은 앞으로 가다가 절벽이 나오면 이렇게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대. 일단 가면 계속 앞으로만 가버리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IQ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집단 자살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생태학자들의 연구는 인간은 어떤가로 넘어갑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다? 인간은 어떤가? 근데 인간도 똑같더라, 이게. 똑같아. 어떤 의상이 유행하면 다 따라 입어. 그게 다리가 아주 매끈한 아가씨건 무다리 아가씨건 다 입고 다녀. 그게 유행이에요. 유행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행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음식도 텔레비전에서 뭐가 좋다고 그러면 시장에 가보면 그게 품절이야, 품절. 다 사가버리고 없어. 그런데 이런 유행을 이렇게 따르는 게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를 연구해 봤더니 생명체의 생존 본능이랍니다. 생존 본능. 레밍이 갈 때 그 대열에서 떨어지면 반드시 고양이 밥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쫓아가야 돼, 앞에 간 놈을. 80년대 유초한 유엔군 사령관이 미국의 위캄 대장이었습니다. 이분이 한마디를 했어요. 한국인은 레밍과 같다. 레밍과 같다. 근데 국민들은 그 말이 뭐 말인지를 몰라서. 근데 신문에서 레밍은 들쥐다 이렇게 번역을 한 바람에 국민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80년대는 안 산 분들은 잘 몰라. 전 봤어요. 뭘 한국인이 들쥐라고 이래가지고. 근데 위캄 대장이 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뭐냐면은 한국인들은 느닷없이 어떤 리더가 나타나서 앞에 가면은 그것이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모르고 무작정 따라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한국인들 하는 행태가 뭐가 이상해 좀. 왜냐하면 미국은 이성이 앞섭니다. 감정이 앞서질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감성이 앞서요. 그리고 미국은 합리주의인데 우리는 원정주의예요. 그 다음에 미국은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에 절대 간섭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집단주의가 이런 성향 때문에 누군가가 앞장서서 가면 무작정 따라가. 자, 그런데 이 레밍 효과는 애터미 사업에도 나타납니다. 갬블링, 투기적 매출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이 짓을 하면은 레밍처럼 다른 사람 또 해. 그러면 조직이 붕괴됩니다. 마찬가지로 돼지클럽이 있어요. 돼지클럽은 분명히 파트너를 후원하라고 했는데 안 해. 안 하고 나타나지도 않아. 나타나지를 않아. 그리고 수당만 받고 앉아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조직이 전부 다 내가 앵벌인가? 저 인간 돈 받게 내가 해줘. 안 해. 안 커요. 한꺼번에 죽어. 이게 레밍 효과예요. 기타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을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가만히 있게 좋은 말 하겠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똑같이 해요. 똑같이. 그러면 결국 무너져요. 다시 말하면 레밍 효과는 인간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애터미 사업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왜 베팅하는 사람, 돼지클럽이 이익을 보느냐?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이 규칙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 지키면은 그렇게 수당을 받고 자기가 돈을 모을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 똑같이 해버리면 다 망하니까. 그것을 논리학에서는 합성의 오류, fallacy of composition이라고 합니다. 합성의 오류란 부분에 대하여 진실인 것을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전체에 대해서도 진실이라고 믿는 잘못. 뭐가 좀 복잡하죠. 다시 쉽게 말하면 부분에 대하여 좋은 것이 전체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합성 오류예요. 만약에 이 친구는 추석에 집에 가는데 이 길이 꽉 막혀.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갓길에 차가 안 다녀. 이놈이 잽싸게 쭉 들어갔어. 이때 누군가가 제지하지 않으면 요 녀석은 집에까지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제지하지 않을 때 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겠냐 이거야. 이게 합성 오류예요. 성철 스님과 김수환 추기경님은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격자입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스님이 되고 진부가 되시면은요 30년 후에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그러잖아요. 이게 합성 오류예요. 저 사람 혼자 할 때 좋은데 같이 하면 같이 망한다. 이게 레밍 효과입니다. 그냥 따라서 하다가 같이 떨어져 죽어. 가끔 사업자들이 그래요. 내가 돈을 버는 것은 회사 공헌 50%, 내 공헌 50%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근데 그 50%의 비중이 달라요. 실제로 아마 사업자들의 공헌이 99%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1%가 중요한 것이 1%가. 여기서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발한 착상, 남들이 못하는 어떤 생각, 요것을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망해서 나간 식당으로 다음 식당 주인이 들어왔는데 대박을 터거든. 그것은 뭐가 없어요. 인스피레이션 1%가 다르거든요. 장소 같아, 원료 같아, 간판 같아, 그 지역에 사는 마을 사람들 숫자 같은데 왜 어떤 사람은 망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1%의 인스피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달리 바꿀 수가 있어요. 성공은 1%의 시스템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그 1%의 시스템이 애터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99%의 노력을 해도 이 1%의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으면 99%의 노력이 도로함이 타불이 된다. 완전히 무용지물이 돼버려. 자, 이게 지금 여기 나타나 있어요. 인간하고 침팬지하고 유전자의 차이가 1.5%랍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1.23%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전자 1.5%가 다른데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같아요. 지금 똑같이 기억하는 폼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인간이고 이건 침팬지예요. 유전자 98%가 같아요. 같은데 그 2% 차이가 원초적인 유전자의 차이가 이렇게 빅 디퍼런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요 1%의 시스템, 요걸 지켜야 됩니다. 이게 애터미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레밍 효과, 레밍 이펙트가 일어나면
이 1%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라고요. 자, 재계의라는 한비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큰 뚝이 무너지는 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다 말이야. 요 개미 구멍이 뚝을 무너지게 만든다.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미 구멍이 뭐예요? 아까 몇 사람이 배팅을 해. 그러면 옆에 사람이 압주. 처음에 배팅하는 사람은 돈 법니다. 왜? 다른 사람이 안 하거든. 근데 이상한 수법을 썼어. 그러니까 물건 양쪽에 맞춰가지고 직급수당 받고 뭐 받고 그러니까 더 많아. 아이고 이거 재밌네. 다 하면은 N가가 아주 곤두박질 쳐가지고 다 손해를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계의 의뢰는 그때 한비자가 얘기하는 일은 모든 큰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니 작은 일일 때 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후 5년 후에 내가 스타마스터 로얄마스터 다시 말하면 1,000댁 2,000댁 3,000댁이 된다고 멀리 이렇게 봐야지. 내일 배팅을 하면 20만 원 생기는데 요거 보면은 여기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 논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무원료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필요군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 왜? 요걸 해가지고 20만 원 벌까 19만 원 벌까 뭐 이런 걱정하고 앉아 있어요. 요걸 하면 우리 스폰서가 뭐라고 그럴까? 멀리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 갈태기열한 말은 여시춘추에 있는 말인데 연못에 고기 몇 마리 잡자고 연못에 물을 빼버리면 그 고기를 못 잡을 리가 없지만은 내년에는 고기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이익 몇십만 원 벌자고 배팅을 하거나 돼지클럽이 되면 애터미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못 본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내일은 해가 뜨도록 만듭시다. 특히 50대 이상의 어르신들. 그건 자기가 하셔야 됩니다. 3년 후, 5년 후에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